그래서 수많은 영국인 무역업자들이 칙서장한테 찾아갑니다. 아편을 무조건 빨리 급하게 완벽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쓱 보다가 이 아편을 잘 관리해 줄 것 같은 애가 딱 보이는 거야. 임칙서, 청나라의 아편 단속 총사령관. 청나라 말에 이제 정치가죠. 칙서좌가 이제 딱 뜨고 나서부터 아편을 하거나 밀무역을 하거나 밀수를 하는 인간들이 공포심을 갖게끔 공포 정치를 해야 된다, 초반에 이거. 아편과 관련된 짓거리를 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즉각 사형, 바로바로 때려가면서 백성들한테 공포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기강을 이제 잡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영국인 밀수업자 공급자까지 체포합니다. 영국인까지 체포하기 시작해요. 당연하지. 근데 영국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겐세이를 넣고 들어오고 있었으니 아편을 청나라가 입도 안 열고 있는 거를 아가리를 어거지로 열어서라도 아편 꾸역꾸역 청나라로 집어넣으려고 하던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인이 안 껴있을 수가 없어요, 저 체포되는 사람들 중에. 어찌되었든 당시에 청나라의 유일무이한 항구는 광저우였잖아요. 광저우 주변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사는데 거기서 영국인들이 무역하는 그 사람들을 봉쇄를 합니다. 그 사는 지역을 물자 조달까지 싹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니들이 밀수하려던 아편 싹 다 내놔라. 다 내놓을 때까지 영국 니네랑 무역을 아예 안 할 거다. 강하게 나가요. 그래서 당시 청나라 항구에 있던 영국인들이 무려 정확한 숫자가 있어. 21,300 육상자의 아편을 임칙서한테 바칩니다. 압수당해요. 2만 상자 넘게. 그래서 아편에 여기 신나 부어가지고 활활 태워, 임칙서가. 어휴, 막 지푸라기 막 넣다가 그 꼬라지를 대영 제국이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지. 개거품 물 거 아닙니까? 개거품. 눈 뒤집어 까고서 개거품 물고 내 앞을 왜 가져가냐고.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해외에 무역하는 수많은 식민지와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 적자를 안 만들려고 난리를 치던 대영 제국인데 청나라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허락을 했겠어? 아니지. 일단은 청나라에 있던 영국인들을 마카오로 피신시킵니다. 지금 보면은 광저우에서 여기 보면 이제 마카오가 여기 있어요, 그죠? 마카오가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마카오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안 생겼어요. 마카오는 옛날에 그냥 요새야, 하나의 성. 저 성들을 포르투갈이 지어놓고 다 해먹고 있었어요. 여기를 일단 영국이 여기로 피신을 시킨 거죠. 여기에 막 성에다가 대포 지어놓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여기 마카오의 당시에는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열강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함부로 여기에 총칼을 들고 대포를 들고 쏴버리면은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랑도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머리를 굴린 거지. 청나라가 마카오까지는 군인들을 끌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영국이 마카오로 영국인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때 존나 눈치 없던 영국 군인 한 명이 있었어. 영국 군인 몇 명이 자국민을 지켜야 되니까 요 마카오 쪽에서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 군인 한 명이 술 취해가지고 청나라 사람을 한 명 패가지고 죽은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청나라가 영국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아편 못 팔게 하고 겐세이 넣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영국 군인이 이 타이밍에 청나라 사람을 한 명 패가지고 죽였어. 어떻겠어요? 청나라가 범죄자 인도를 요청합니다. 그 새끼 좀 보내라. 당연히 영국이 거부하죠. 그러자마자 임칙서가 마카오를 고립시킵니다. 물론 쳐들어가진 못했어요. 왜? 당시 마카오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은데 청나라랑 포르투갈이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포르투갈이 다 해먹으면서 청나라에 오히려 매년 막 세금을 바치고 막 그랬었거든. 포르투갈이 마카오에 있어서 청나라에게 나쁠 게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 총칼 들고서 영국인 잡겠다고 들쑤셔봤자 포르투갈이랑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카오를 일단 고립만 시킨 거예요. 대신 식료품 공급 도로도 다 봉쇄합니다. 포르투갈 입장에서 당시 마카오에서 굳이 구태여 영국인들을 뭐하러 지켜줍니까? 꺼지라 그래요. 니네 영국 뭔데 여기 와서 체교를 처해. 꺼져 이제 빨리. 그래서 영국이 이제 마카오에서도 이제 못 버티겠으니까 영국인들을 싹 다 홍콩으로 보냅니다. 바로 옆이에요. 또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보내요. 임칙서가 또 홍콩으로 들어가는 해상이고 도로고 다 봉쇄합니다. 왜? 서약서를 써라 이 말이야. 아편을 너희들이 앞으로 안 팔겠다는 서약서를 써라. 안 쓰면 계속 봉쇄할 거다. 당시에 영국 상인들이 아편만 팔던 게 아니야. 이 양반들은 아편 말고 도자기도 운반해야 되고 비단도 운반해야 되고 영국과 청나라에 무역을 해주고 이런 걸 하는 동시에 아편도 파는 거지. 단순하게 아편만 팔던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아편 하나 파냐 안 파냐 때문에 다른 물건들도 지금 못 팔게 생긴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수많은 영국인 무역업자들이 칙서장한테 찾아갑니다. 형, 죄송해요. 아편 안 팔게요.
여기다 사인하면 되나요? 하고 사인을 해. 근데 아까 말했죠. 몇 달 전에 영국 군인 한 명이 청나라 국민 한 명 패가지고 죽였다고. 근데도 아직까지도 영국이 범죄자 인도를 안 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청나라가 이제 영국 배 아무데나 올라갑니다. 영국 무역선 같은데 아무데나 올라가서 영국인들을 아무나 다 데려와. 그리고 가둬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 야, 그 새끼 빨리 안 넘기면 얘는 안 풀어줄 거야. 빨리 넘겨. 뭐해? 그 우리 청나라 국민 한 명 죽인 그 영국 군인 새끼 빨리 내놔 이 새끼들아. 뭐 하고 있어? 안 그러면 계속 이금 얘네 가둬놓는다. 인질이죠, 인질 조금. 자, 여기부터 이제 영국과 청나라가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가 됩니다. 청나라의 광저우 항구 근처에는 영국의 전함들이 있었어요. 최소한의 본인들의 치안을 위해서 영국 전함 몇 개를 이제 놓은 거야. 옛날부터 영국이.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도 태세를 좀 정비하자. 그래서 청나라도 자기들의 전함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광저우 쪽으로. 영국은 그거를 보자마자 쪼른 거야. 얘네 뭐야? 갑자기 존나 뭐야? 사방에서 막 청나라 전함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광저우 쪽으로.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얘네를 우리 쏠라나 보다. 자, 광저우에 여기가. 영국 애들이 여기 배를 모으고 있었어. 여기로 가고 있었겠죠, 배들이 이제? 가고 있었겠지, 이제? 청나라 전함들이. 근데 이때 하필 청나라 전함이랑 영국 전함들 사이에 영국 배 하나가 들어가고 있던 거야. 전함이 아니라 무역선이. 광저우 쪽으로 왜 들어가고 있었냐면 얘가 서약서 쓰려고. 칙서조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앞편 안 팔게요. 서약서 쓰면은 이제 무역하게 해준다더만 그거 쓰러 가고 있었어 제가. 근데 영국 전함들 입장에서는 가면 안 되는데 씨부레 위험한데 여기.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영국 전함들이 갑니다.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는데 그거를 보니까 청나라 배들도 저 무역선인데 씨부레 왜 막아 하면서 청나라 배들도 가요. 반성문 쓰러 오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아편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아편전쟁이에요. 그러자마자 이제 이 아편전쟁이 시작되니까 영국 전함들이 청나라 배들을 그냥 연쇄적으로 다 쏴요. 쐈으니까 이미 쐈는데 뭐 어떻게 다 쏴야지. 청나라 배가 4척이 개박살나요. 그러자마자 청나라의 전함들이 튑니다, 싹 다. 청나라가 당시에 영국이랑 전쟁을 할 생각은 아니었잖아. 자기들 배가 4척이 박살났어도 일단은 뺍니다.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기 전에 빼는 거예요. 청나라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전함들을 광저우에 모으고 있던 거지 영국이랑 진짜 맞다이를 까려고 하던 건 아니었다는 거. 청나라도 당시에 아무리 큰 나라였어도 해전에선 무서운 거야. 해상 세력이자 대영 제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칙서좌가 이 임칙서좌가 말아먹을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정부에다가 영국 같은 서양 배들은 너무 크기가 커서 강까지 못 올라온다. 상륙을 해도 바다에서 상륙을 할 것이고 성을 넘고 이런 거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거다. 강을 끼고 올라오면 내륙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 양반이 생각한 건 그런 거지. 배가 너무 커서 못 올라오니까. 즉 육지에서 올라오는 애들을 우리가 성에서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임칙서의 눈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영국 얘네는 대포랑 총만 쏠 줄 알지 칼은 제대로 휘두를 줄 모른다. 얘네가 내륙으로 들어와 봤자 총 대포만 쏘고 결국에는 우리가 칼을 오지게 들고 덤비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칙서가. 위에다 보고를 올려요. 실제로 이렇게. 아편전쟁 당시에 청나라와 영국의 차이입니다. 이게. 영국 배는 철갑함으로 이제 바뀌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 배는 아직도 나무로 만들고 있었거든. 그리고 영국 대포는 캐러네이드라고 해가지고 홍위포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사거리도 넓고. 그리고 플랜트락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 있잖아. 그 일일이 그 불 붙여가지고 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화승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총이 아니었어. 영국은 이미. 요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날아가는 거리부터가 일단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쟤랑 나랑 둘 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쟤는 아무리 쏴도 나를 못 맞춰. 근데 나는 쏘면은 쟤를 맞출 수가 있어. 요런 차이가 있던 거야 당시에. 임진왜란때 쓰던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나라는 영국은 머스켓을 쏘고 있었다. 그런 걸 청나라는 잘 모르고 있던 겁니다. 지들만 잘난 줄 알던 거죠.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 발전하는 거는 1도 모르면서 우리는 개쩐다고. 우리는 전세계 초강대국 청나라라고. 그리고 조선은 우리는 개쩌는 청나라에 같은 군신관계가 있는 개쩌는 조선이라고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때. 그런 청나라만 바라보고 있던 거지 조선은. 그렇게 184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아편전쟁이 시작됩니다. 영국에서 지원선을 포함해서 44척의 함선이 들어와요. 그리고 4,000명의 병력이 청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광저우, 홍콩, 항저우까지 싸그리 작작 조져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1842년 8월 청나라는 결국 아편전쟁이 끝난 이후 난징조약을 체결하죠. 이때 홍콩을 영국에 준 겁니다. 근데
홍콩을 다 준 게 아니에요. 홍콩이 지금 여기가 신계고 여기가 구룡반도고 여기가 이제 홍콩섬이고 여기가 란타우 섬이에요. 이 중에 홍콩 섬만 일단은 영국 거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청나라가 요 광저우 말고 항구 다 문 닫았다 그랬죠. 연미다, 샤먼, 그리고 푸저우, 닝보, 그리고 상하이까지 요 라인에 있는 거 다 연 거예요. 그냥 니들이 그동안 우리 영국에게서 몰수한 아편, 태워쳐먹은 아편도 다 배상한다. 청나라가 이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게 되죠. 이때부터 계속 비굴의 연속이에요. 서구 열강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전 세계 초강대국인 줄 알았던 청나라가 이빨 빠진 호랑이도 아니고 그냥 호랑이만큼 살찐 고양이였구나. 이 이후에 조약을 한두 개 한 게 아니에요. 후먼 조약. 영국 배가 왔다 갔다 계속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영국 상인이 청나라의 요 항구가 아니라 내륙까지 들어가서 장사랑 사업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청나라에서 영국인이 죄를 짓거나 범죄를 일으켰다. 그럼 영국인이 체포한다. 청나라 니네가 체포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대박인데, 이 후먼 조약이 만약에 니네 청나라가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랑 처발려가지고 니네가 또 조약할 수 있잖아. 그 조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 영국은 그 조약 당연히 우리도 줘야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우리도 추가해줘야 돼. 자동 업그레이드 조약이에요, 저게. 와, 대박 아닙니까, 저거, 진짜로? 다른 나라가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 영국이랑 기존에 한 거보다 좀 더 좋으면 영국도 바로 적용된다 이거야, 그게.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844년 왕샤 조약. 이거 미국이랑 청나라가 한 거예요. 이제 미국도 그런 거지. 청나라를 통해서 자기들도 이제 무역하고 이제 그러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황푸 조약. 비슷해. 미국이랑 프랑스랑 뭐 영국이랑 비슷비슷해요. 그냥 처음에 했던 난징 조약이든 후먼 조약이든 왕샤 조약이든 황푸 조약이든 서구 열강들이 이제 뭐 개항하고 뭐 프랑스도 이제 뭐 사업할 수 있고 무역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야 다. 그렇게 청나라가 개항에 개항을 하고 수많은 은이 또 유출되기 시작하죠. 수많은 다른 서구 열강들이 이제 무역을 청나라를 상대로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은이 유출되고 있던 청나라였습니다. 나라 경제가 안 좋았던 청나라였죠. 나라 꼴이 어땠을까? 당시 1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서구 열강들과 저렇게 조약들을 우후죽순으로 맺었던 청나라의 나라 꼬라지. 누가 봐도 망조지. 마약 중독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아편은 계속 늘어나고, 은은 계속 유출되고, 서구 열강들은 계속 들어오고, 내주까지 장사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수라던가 이런 게 망가지고 그냥 연쇄적으로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죠. 청나라 황실은 그러면 돈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청나라 황실은 당시에 우리 돈 무조건 이건 써야 되는데, 밥은 꼭 고기, 돼지고기랑 소고기 항상 먹어야 되는데, 술도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세금이 자꾸 주네? 어떻게 하면 원래만큼 그 이전만큼 계속 뜯지? 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요 고민. 저지랄하니까 나라 꼴이 제대로 가져게? 잘못된 거지 저거는. 조선 말이나 청나라 말이나 매한가지요.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졌는데 무슨 왕이 뒤지냐 마냐를 지금 역사에서 자꾸 그것만 얘기하고 앉아있고, 백성들 생각하는 역사 교육이 있어야 돼. 이런 나라 꼴이 개판일 때 또 뭐가 유행하죠? 사이비 종교. 내가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중국 대륙으로 온 제2의 메시아다. 그러면서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